안녕하십니까. 정인아 TV의 정인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혁명 가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일혁명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룬 여기를 말하면 뮤지컬이죠. 그래서 굉장히 김정일 시대 때 뭐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을람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을람이는 이제 누나와 함께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빠가 이제 항일혁명을 하겠다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이제 계속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아빠는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새야라는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가 아무래도 이제 군인이시다 보니까 계속 이런 뭐 동기훈련이네 뭐 하계훈련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부대들은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집에 잘 못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혼자서 장작도 패고 좀 많이 힘드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보고 어렸을 때 우리 유나는 크면 군인한테 절대 시집 안 보내겠다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북한에선 군간이라고 그러는데 군간한테 절대 시집 안 보내겠다 했었어요. 근데 뭐 아빠도 뭐 훈련 나가서 노는 게 아니고 북한은 뭐 군인의 아내면 혁명가의 아내다 이래가지고 혁명가의 아내답게 또 북한에서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북한은 뭐 계급이 높으면 군인들을 갖다가 막 부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막 체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좀 고지식 하셨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하전사들 뭐 군인들을 데려다가 뭐 참모장네 집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패게 하거나 그렇게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나무 다 패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쪽새야라는 노래를 이제 피바다 가게에서 이렇게 나와서 들을 때마다 저랑 계속 이렇게 연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빠 얘기하면 어머니가 우신단다 그러면서 뭐 너와 나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단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뭐 호미 들고 박바가지 들고 나가가지고 뭐 냉이도 캐오고 달래도 캐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한 번도 그런 거 시킨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시집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잘 안 시키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서쪽새야를 불러드린 건 사실 엄마한테보다는 아빠한테 불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또 저 때문에 좀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고초를 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물론 제가 아빠도 다 오셔서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아빠가 이제 저 때문에 잘못돼서 보위부 감옥에 들어갔다 할 때 사실은 그냥 아빠를 잃었구나. 더 나가서 내가 아빠를 잡았구나. 네. 아빠를 내가 아빠의 목숨과 이 자유를 바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북한에는 녹음기 세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럼 테이프 이렇게 테이프에다 제 노래를 막 잡아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입은 저고리 색동 저고리 이런 노래들이랑 막 목소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들려주시고 이랬었는데, 정말 아빠가 좀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아빠들이.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백두산권총을 선물로 받았을 때도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막 저한테 그거 막 보여주시고 막 총을 만져보게도 하시고, 쌍안경도 이렇게 제가 이제 부대에 놀러 가면 무릎에 앉히시고 쌍안경 보게 해주시고 또 권총도 막 잡아보게 하셨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막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초기 정착 때죠.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밉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자유인데 정작 가지고 보니까 가족이 없이 이 자유를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를 생각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노래가 이 서쪽새야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르게 됐고, 제가 그동안 노래를 이제 엄마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좀 삐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너 혼자 나왔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니네 엄마 혼자서 너 낳았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쪽새야 노래는 사실 엄마에게도 그렇지만 아빠한테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아빠가 좀 군인이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이제 좀 집에 들어오셨어도 계속 이렇게 명령조를 말씀하시고 굉장히 좀 항상 각이 서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아빠는 원해서 이제 탈북을 하신 게 아니라 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살면 북한에 대해 뭐 체제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세뇌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군인들은 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뭐 제가 중국에 간 걸 알았을 때 저 붙잡겠다고 중국에 넘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붙잡아가지고 다시 북한 나가리라 하고 들어오셨던 건데 이제 그 스토리는 나중에 제가 아빠를 모실 수 있을 때 모시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좀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를 잡겠다고 넘어오신 거였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저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하면 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래도 저 혼자 스스로 이제 좀 자책하기 전에 그나마 좀 자체 위로를 하죠.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또 이렇게 자유도 한번 누려보고 또 비행기도 타보고 해외여행도 해보고 이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실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실 해외여행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뭐 무력부 안에서 뭐 여단 참모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뭐 비행기 타고 막 나갈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제가 좀 자체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빠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에 오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 많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슐린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주사를 맞으시는데 만약에 북한에 계셨더라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효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뭐 북한에서 저희 아빠가 뭐 가지고 계셨던 뭐 명예나 권력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게 또 부모의 유일한 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서쪽새야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또 좀 마음 아팠던 때를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뭐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또 과거가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또 처심으로 가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울고 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미안했던 적도 있고 엄마한테 이렇게 미안했던 적도 있구나.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 그렇게 한 번씩 사람을 계속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가다듬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좀 무겁게 해드렸는데 서쪽새야라는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노래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다면 저 정윤아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윤아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